다른 시선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월요일 시간인데요. 오늘은 서울 도시미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 중 하나가 건물 벽에 빼곡히 들어찬 간판들입니다. 누구나 건물 외벽에 너무 많은 간판들이 들어서서 혼잡스러운 데다가 24시간 번쩍거리는 네온 사인도 놀랍다는 평입니다. 게다가 국적 불명의 언어들이 마구 쓰여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최근 중구와 종로구를 비롯해 여러 자치구에서는 대대적인 간판 정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도시미관을 좌우하는 5개의 광고물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얘기 나눠줄 두 분 모셨습니다. 이나 씨와 나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 서울에 왔을 때 여러 곳 다녀보셨을 텐데 지금 뭐 간판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서울 도시미관이라고 하잖아요. 어땠나요? 어떤 점들이 인상 깊었나요? 이나 씨. 일단은 큰 길에 나가면 다 깔끔하고 예쁜데 걸막만 들어가면은 어지러워져요. 간판도 되게 늙었고 쓰레기도 있고 약간 별로 이렇게 큰 길 벗어나고 싶지 않은 느낌 받았어요. 간판이 네. 늙었다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예, 나델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먼저 눈에 띄는 거는 큰 건물들이었어요. 큰 건물들은 깨끗하고 또 유리로 다 있어서 물론 네. 이란에도 그런 거 있지만 근데 땅이 넓어서 하나 여기서 하나 저기서 그 멀리에서 보는 건데 근데 한국에는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많이 눈에 띄고 그리고 밤에 되면 저 간판들이 또 반짝반짝하고 또 LED 같은 그런 거는 왜냐면 저는 응용미술이라서 그 전공이 그래서 뭐 전문가를 얘기하면 밤에 진짜 예뻐요. 그때는 그렇게 눈에 띄는데 근데 조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진짜 어지러워요. 그 간판들이. 그렇군요. 네. 사실 도시 미관을 좌우하는 게 방금 좀 말씀하셨던 뭐 간판들도 있지만 뭐 거리 벽에 붙여놓은 뭐 광고물 또 나눠주는 전단지 등 다양하거든요. 서울 도시 미관을 어지럽히는 것들 중에 그러면은 좀 가장 먼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나 씨? 광고도 붙여 있지만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뭐냐면 아침에 출근하면은 거리가 깨끗해요. 근데 오후 되면서 그리고 저녁 넘어가면서 쓰레기가 쌓여 있는 거리로 되니까 그게 보기 싫더라고요. 네. 나대 씨는요? 저는 제일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거는 가게 앞에 입간판이 좀 많이 쌓여 있고 그래서 그 좀 거래할 때는 그 거래 나갈 때는 진짜 서로 부딪히고 너무 좁아져요. 그런 좀 그런 거는 제일 개선이 먼저 개선해 볼 때. 인도에 놓여 있는 입간판들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게 거리에 상점 간판들이 너무 난립해 있다. 말씀하셨던 인도에 있는 입간판들도 그래서 정비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두 분들 모두 서울에서 오래 생활을 하셨는데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좀 나아진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으신지. 이나 씨. 과거에 비해서는 간판이 더 많아졌다라고 할 수 나아진 게 없다. 나아진 것보다는 더 안 좋아졌다? 네, 제 생각에는 좀 그래요. 또 어지러워지는 것 같아요. 옛날 간판은 다 비슷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손으로 그려져 있는 간판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LED 간판도 많고 이렇게 거리 간판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고 더욱더 어지러워진 것 같아요. 그 전공이라고 하시니까 어지럽게 하면은 조금 더 광고 효과가 있나요? 저는 어지럽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물론 요새 좀 신도시나 또 새 건물들이나 상가들이 이런 거를 보면 진짜 많이 깔끔하게 되었어요. 그 간판이 더 줄여주고 짧게 더 알파벳만 들어가는 거 그런 거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바지 신도시나 뭐 일산 쪽이나 이런 걸 보면 파주 바지 신도시 보면 지금 현재 간판은 아주 작아졌어요. 진짜 그걸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왔을 때는 한 2, 3년 전부터 아마 생긴 것 같은데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 예쁘다, 깔끔하다. 이것도 일하는 쪽에서 해보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옛날 상가들은 아직 간판이 그대로 있는데 그건 좀 어지럽고 또
많이 개선이 돼야 되는 것 조금 더 같아요. 심플한 디자인이 조금 더 그 광고 효과가 새로운 좋다는 디자인은 나온 거는 만약에 예. 다 그대로 바꾸면 좋은데 그것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 예. 안 하겠죠. 그럼. 근데 그러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거나 충격적인 간판이 있으셨나요? 혹시 나대 씨 먼저 대답해 주시나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이발소 예. 간판이 동그랗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알아보고 이발소 간판은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다 그런 거 생각하는데 근데 투개자리도 있잖아요. 예, 예. 투개자리 이게 동그란 간판이 있는 걸 제가 그 이발소라고 생각했더니 들어갔더니 마사지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이었어요? 예, 마사지 집이었어요. 예. 마사지 숍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발하러 왔는데요. 여기는 이발소 아니에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때는 좀 인상적인 당황하셨겠네요. 예, 이나 예, 씨는요? 저는 올바르지 않은 영어를 너무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헤어뱅크. 헤어뱅크. 그러면은 은행인가요? 그러니까요. 머리카락 모이는 곳인가요? 예. 은행인가요? 했더니 미용실이었고요. 미용실이랑 그리고 헤어뱅크. 뭐 헤어 아이. 근데 아이라는 것은 나라는 거 아니라 눈 아이였어요. 지금 그리고 그거 제가 찍은 거였어요. 직접 찍으신 거예요? 네, 제가 지나가면서 이게 뭐지 찍어가지고 올렸더니 외국인들이 난리 났어요. 머리. 네, 그러니까 헤어는 머리인데 아이는 눈인데 그러면은 뭐 눈에다가 머리 붙이냐? 뭐 혹시 눈에다가 무슨 시술을 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오해받은 그런 간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본 거는 핸드메이드 푸드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도 써 있어요. 한글로도 아니라. 근데 핸드메이드 음식이잖아요. 수제 음식인데 그렇죠. 영어로는 핸드메이드라는 거는 뭐 이렇게 액세서리라든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예에 관련된 거는 핸드메이드지만 음식은 당연히 손으로 만들어요. 발로 안 만듭니다. 그래서 영어로 핸드메이드 푸드 이렇게 써 있었길래 완전 웃겨가지고 보니까 분식집이었어요. 분식집. 네. 네. 지금 뭐 이나 씨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잘못 쓰고 있는 그런 영어식 표현들 좀 개선될 필요가 있는데 두 분들 중에서 뭐 또 놀라웠던 것들도 있으신지 뭐 예를 들어서 크기가 너무 큰 간판이 있다든지 아니면 색깔이 너무 휘황찬란해서 놀랐다든지 나들 씨는 그런 경험이 있으셨어요? 뭐 아까 LED 이야기도 하셨는데 크기는 보통 이제 한국은 제일 크지 않아요. 이란은 솔직히 만약에 상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한 회사가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커요. 근데 한국은 크진 않은데 근데 진짜 간판 이렇게 상가를 보면 거의 간판만 보여요. 상가를 안 보여요. 그건 진짜 좀 그러니까 건물을 거의 간판이 없어요. 다 뒤덮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별로다라고 생각하신다고. 알겠습니다. 자, 이나 씨는요, 혹시? 저는 한국어를 이렇게 써 있다가 저렇게 써 있다가 가끔씩 걸어가다 보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런 몰라요. 부분을 외국인 분들은 좀 어려워하실 수 있겠네요. 네, 가로로 써 있을 수도 있고 세로로 써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간판들 아니면 메뉴 같은 거는 이렇게 밖에 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다른 옆집은 이렇게 써 있으면 이렇게 읽다가 옆집도 이렇게 읽으면 무슨 탕탕탕탕 뭐 찌찌찌찌 게게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지?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읽었다가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남편한테 물어봐요. 그럼 남편은 이날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맞아요. 그렇죠. 그런 특히 음식점 메뉴들 세로로 써 있는 경우들 많잖아요. 근데 가로로 읽으면 뭔지 모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띄어쓰기 없습니다. 띄어쓰기. 간판 보면은 그냥 쭉 어디까지 특히 한글이었으면은 괜찮은데 영어 이렇게 띄어쓰기 안 하면은 사실은 다른 뜻으로도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요새도 다른 이름으로 간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요? 뭐 예를 들어서 마사지 샵인데 뭐 예쁘게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뭔 뜻인지 몰라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소설 그 클리닉인데 개인 병원인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이름을 써요. 읽어봐도 우리 외국은 아예 몰라요, 이건 뭔지. 그런 약간 그 의미적인 부분에서 잘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사실 간판의 경우에는 주인들이 좀 잘 눈에 띄게 하고 싶으니까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크게 하고 화려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규정이 있더라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나 이란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런 규정들
규정들이 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네, 러시아도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는 영어로 쓰면 안 돼요. 러시아어로 써야 돼요. 네, 규칙은 예를 들어서 유명한 브랜드인데도 영어 브랜드인데도 다 러시아 말로 이제 써야 되고요. 발음 나는 대로 쓰면 되니까요. 네,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래도 작은 가게는 조금 어기더라고요. 이렇게 영어로 써놓고 이제 이거 브랜드 이름이니까 바꿀 수 없다 하기는 하는데 많지는 않고요. 아니면 뭐 이탈리아어까지는 좀 쓰는 가게들 어떻게 봐주더라고요. 근데 규정적으로는 다 러시아어로 돼 있어야 되고 크기도 이렇게 규칙이 있어요. 그 크게 넘어가면 안 되는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뭐 옆 간판 보면 이만하게 써 있다가 또 옆 가게는 또 100배로 또 크게 써 있다가 그거는 어지럽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은 글자가 그래도 좀 크기 같은 거는 비슷해요.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요? 그렇군요. 네. 나대 씨. 이란도 규정이 있어요. 네네. 근데 크기는 이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벗어나면 넘어가면 벌금이나 아니면 구청에서 와서 뛰어가요. 근데 그걸 만약에 인정을 받으면 구청에서 먼저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또 크게 할 수 있지만 근데 대부분 이란의 상가 같은 거는 앞부분 가게만 그 간판을 붙일 수 있는데 근데 안쪽에 있는 가게들은 절대 그 상가의 벽에 붙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옆에 다시 다른 기둥을 구청에서 와서 세우고 그다음 그 기둥에서 작은 간판을 세우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저렇게 되면은 좀 밖에서 보기에는 알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죠. 밖에 이렇게 간판이 큰 간판이 세워서 바깥에 바깥에 거리에 기둥을 세우고 작은 간판을 이렇게 하나씩 간판을 세우는 곳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건물에다가 붙이면 간판을 붙이진 않고. 근데 한국은 만약에 어떤 상가가 예를 들어서 100개 가게가 있다면 100개 간판을 붙여요. 근데 이란은 앞에 가게는 뭐 예를 들어서 한 4-5개라면 그럼 4-5개밖에 못 붙어요. 나머지는 옆에 이렇게 세우고 나가는 거죠. 그렇구나. 네, 저희가 조금 다른데 저런 뭐 비슷한 상가들도 우리나라에도 있긴 한데 그런 규정이 확실하다는 게 좀 다른 점이네요. 네, 그리고 또 그 병원 같은 거는 병원도 개인 병원들이 상가를 병원으로 들어가는 개인 병원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는 아예 건물을 붙이지 못해요. 다 이렇게 기둥의 옆에 세우고 나와.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까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어만 써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도 영어를 썼을 경우에는 한글을 혼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지만 또 지켜지지 않는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러시아나 이란에서는 이렇게 간판에 대해서 뭔가 불법적인 간판에 대해서 행정기관이나 이런 단속들이 있는지 어때요? 러시아는요? 네, 러시아도 단속들 있고요. 러시아도 허가 받아야 돼요. 네, 만약에 단속 당하면은 이제 벌금 같은 거 내야 되고 간판도 없애져요. 그리고 간판을 걸기 위해서 일단 허가부터 받고 나서 걸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절차를 겪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허가 나면은 간판을 붙이면은 문제는 없어요. 이란은 이슬람 문화니까 조금 더 엄격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란도 단속하는데요. 일단 뭐 크기든 또 간판에 한국에 보면 간판에 모든 디자인 그림 같은 거나 사람의 그림, 여자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란은 절대 안 돼요. 사람 그림이 들어갈 수 없어요? 사람 남자 같지는 괜찮지만 그래도 그 문화에 또 퍼붓 날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바로 구청에서 와서 뛰어가요. 뛰어가는 것만 아니라 벌금도 내야 돼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다 영어로 쓰면 그것도 안 돼요. 근데 한쪽은 영어면 한쪽은 무조건 이란어로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자 사진 같은 거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겠네요. 없어요. 히잡서도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 부분에 유난히 관심이 있으시네요. 아니 좀 신기해서. 나라 법이죠. 이렇게 단속이 좀 엄격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약간 좀 개성이 없어지고 좀 미적인 부분을 제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어디까지 그러면 약간 이런 단속이 허용돼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나 씨가 먼저 대답해 주신다면.
일단 저는 그 러시아 간판 예를 들어서 바탕으로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러시아 간판은 이렇게 크기나 이런 거는 정해져 있지만 색깔이라든가 그다음에 글자 폰트 같은 거 있잖아요. 다양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살려가지고 지금 사진에 나오는데 러시아 고리일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가게의 디자인과 비슷하게 간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더 깔끔하거든요. 예, 만약에 글자가 동일하지 않으면은 예. 좀 더 어지러운 생각일 텐데 눈으로 봤을 때는 간판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잠시만요. 이거 네, 간판이 아니, 저는 여기서는 안 보이고요. 러시아의 일환이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간판이 간판과 이렇게 건물이 거의 일치되어 있는 느낌을 건물에는 준다는 간판도 거죠. 붙이면 안 되고요. 아하. 그 입구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붙여요. 예, 건물에는 안 되고 입구만 돼요. 네. 그리고 이란에는 이제 이렇게 기둥 하나 세워서 이렇게 광고판처럼 이렇게 붙인다고 하셨는데 네. 러시아는 그 건물 벽에 뭘 붙일 수 있냐면 이 건물에 뭐뭐뭐 들어가는지 네. 리스트업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병원이라든가 뭐 어. 쇼핑센터라든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붙여는 있는데 예. 건물 자체는 뭐 안 붙여 있고요. 깔끔해요. 근데 아. 또 한국에는 저는 사실은 이해는 해요. 간판이 왜 어지러우냐면 예. 땅이 좁잖아요. 그래서 가게 옆 가게 있고 옆 가게 있으니까 이제 경쟁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판이 커지고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데 러시아는 거리에 나가면은 이렇게 뭐 샵 하나 있으면 간판 하나 있고 옆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에 뭐 한 1km 떨어져서 또 간판 하나 있으니까 어지럽진 않고 이렇게 규정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요. 나다 씨가 생각하기에는 어디까지 허용을 하고 어디까지 좀 제한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요새는 어떤 세상인지 다 스마트 세상이잖아요. 솔직히 옛날에는 사람들은 이제 뭐 스마트 없이 그 인터넷 없을 때는 간판을 보고 찾았는데 요새 그런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뭐 그냥 깔끔한 간판을 만들어서 붙이는 거는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너무 크면 지금도 관광객들 만약에 오면 좀 더 나라를 옛날 생각하고 지금 생각이 다르니까 네. 관광객들도 이런 거를 다 눈치 보고 하는데 그래서 좀 더 깔끔하게 그런 거 가지는 좀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허가 주거나 그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도시 미관을 위해서는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돼야 될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좀 중구나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면서도 그 한옥 같은 그 어떤 전통 문화들을 보존하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간판들을 영어로 표기된 거를 한글로 바꿔서 한글로만 표기하는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한글로 표기되어 있으면 어떤 간판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또 양 단점과 장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이나 씨. 제가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으로서 네. 그냥 한글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한글로요? 네, 왜냐하면 예. 관광은 그래요, 와요, 그래요, 못 읽어요. 근데 이분들은 왔다가 가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가 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한글로 바꾸고 예. 예쁘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천동도 살릴 겸이죠. 어허, 그래요. 네, 나들 씨는 어떻게 보세요? 네, 미안하지만 조금만 좀 반대예요. 네, 왜냐면 아무리 한국에 우리 살고 있어도 그 안 읽어 있는 부분도 많아요. 네. 한자 같은 거는 절대 못 읽어요. 예, 한자. 네. 예, 한자는 어떤 힘들죠. 가게에 보면 쭉 써 있는데 중간에 한자 들어가 있어요. 그건 몰라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 차이나타운 쪽에 가면 거의 다 한자로 써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한글로 바꿔도 밑에 아주 작은 글자라도 영어로 돼 있으면 예.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도 외국인이도 관광객들도 와서도 잘 읽을 수 있고 꼭 크게 할 필요 없고요. 예. 그냥 아주 작은 거라도 쓰면 일단 그 옆에 지나갈 때는 읽을 수 있으니까. 근데 네.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은 아예 못 읽고 관심도 없고 근데 영어로 있으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영어도 같이 있어야 필요하겠다. 예. 한글도 영어도. 한글과 영어 혼용. 네. 그런 그렇군요. 의견 주셨어요. 서울 각 자치단체에서도 이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좀 대대적인 정비를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 도심의 간판 이런 부분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대 씨 먼저 해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응용 미술이라서 밤에 보면 진짜 간판들이 이뻐요. 근데 낮에는 너무 어지러워요. 이게 좀 깔끔하게 이쁘게 새로운 디자인. 진짜 만약에 새로운 그 신도시에 가면 진짜 예뻐요. 예. 이 건물 자체를 보면 많이 붙여 있어도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래서 그런 거 밤에도 LED니까 전기도 절약하고 또 많은 디자인도 진짜 예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깔끔한 LED 간판. 예, 그리고 미관에도 더 신경 쓴 간판. 네. 네, 그런 거를 강조하셨어요. 이나 씨는요? 저는 동감하고요. 근데 추가로는 이제 건물 밖에 네. 한국에서 이제 간판은 사실은 건물 밖에 붙일 수 없더라고요. 근데 가게도 가게 중요하지만 건물도 밖에서 보일 때 딱 일체하게 이 간판은 이 건물이랑 맞구나, 디자인이 서로 어울리구나,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글자 크기라든가 그런 필요 없겠죠. 예, 건물과 간판이 일체감이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간판과 관련해서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서울 도시미관, 어떻게 보면은 간판이 서울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의 시선에서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이는지 나델 씨와 이나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